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피터팬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을 다 취업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퇴사를 하고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다소 길 것 같아서 몇 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그냥 해당 부분만 참고를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목차는 이래요. 3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었고요. 그다음 중소기업에 취업을 성공했고, 그다음 중견기업에 취업을 성공했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잠깐 준비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대기업을 취업을 성공했었고, 그다음에 결국 퇴사를 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취준 기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미군기지 근처에서 태어나서 영어가 되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익숙하다는 게 이제 잘한다는 게 아니고 거부감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학교,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많이 했고, 사실 대학을 건축을 전공했지만 영어를 훨씬 좋아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오게 돼요. 대학교 2학년 이제 군대 전역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4년에 떠나서 1년 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시면 나중에 따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고 일어났는데 네이버 실버 미디어가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여서 그냥 들어가서 신청을 했는데 선착순이라 됐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어, 그 이후로 이제 저는 무역을 하고 싶어서 계속 영어 쪽과 무역 쪽 자격증을 땄었어요. 뭐 무역 영어나 국제 무역사 이런 자격증을 계속 땄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자격증이 있는 이제 유관 전공 회사로 들어가야겠다 목표를 세우게 돼요. 무역회사 때 지원했던 회사는 대우 인터내셔널을 비롯해서 그때 또 마침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원인터내셔널 같은 곳에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다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기사를 따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1년에 3번 있는 시험을 다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합격해서 일단 건축기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회사, 우대회사 위주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중소기업이에요. 어,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회사는 모델하우스를 이제 운영하고 분양을 대행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하는 업무랑은 많이 달랐어요. 그때 이제 법적으로 건축기사가 없으면 분양대행사를 창업할 수 없게 규제가 바뀌어서 이 회사에서 이제 급하게 건축기사를 수혈하는 그런 느낌의 채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이제 들어간 거였죠. 그래서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갔지만 결국 하는 일은 엑셀, PPT, 잡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들어와서 회사의 매출을 2배로 튕겨주겠어 라는 그런 식의 청운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보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때가 한 2018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기준으로 실수령이 한 18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도 안 되는 곳이라 600만 원짜리 이제 포르테 쿠페 빨간색을 출고해서 출고가 아니죠. 중고차를 샀으니까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뭐 기름값에 차에 뭐 보험료에 하고 나면 정말 그냥 용돈 벌이 대학교 때 롯데마트 알바하는 그 수준의 돈밖에 수중에 남질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약간 떴다 방식이기 때문에 위치가 자주 바뀌어요.
그 단지 분양이 종료되면 바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 변경이 너무 잦았어요. 저는 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았고 다행히 이제 작은 규모라 상사와 조금 가족 같은 분위기로 친밀하게 약간 형동생하면서 일할 수 있었던 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대한 업무와 너무 달라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중견 기업에 취업하게 된 이제 경위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대로 된 이제 건설 업무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미군 기지 내에 이제 한창 그 주한미군이 늘어나면서 그 기지가 통합이 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관련 건물을 많이 짓게 되니까 그때 부대 내 건축회사에 채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지역 내 공고를 보고 입사를 하게 되었고 이 업무는 완전히 제대로 건축 업무였어요.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 및 이제 통역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 회사 관계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전기 보통 전공이라고 불러요. 전기 다루시는 기술자분들을. 그래서 전공, 목공, 배관공 이런 분들은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통역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적성에 맞지 않았던 거는 이제 건축 업무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번화가에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저의 적성을 심각하게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벌써 두 번째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분석한 결과가 이제 외향적이고 사람을 만나기 좋아하고 꾸미기 좋아하고 영어 쓰는 걸 좋아하고 몸 쓰는 걸 싫어한다. 이제 그때는 MBTI가 유행하기 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저는 ESTP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사람을 상대해보자. 그리고 좀 직장다운 직장에서 편하게 일해보자 해서 그때 또 공무원 열풍이 불어서 공무원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뭐 요약해서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한번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준비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건축기사를 취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행정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직은 이제 기사 취득자에게는 전 과목 평균 5점을 가산해주는 아주 혜자스러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리했고 저는 이미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어 시험을 처음 이제 서울시 아무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시험을 봤는데 영어가 85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비벼볼만 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사는 15점이 나왔어요. 이때 좀 많이 암담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타고난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보통 문송합니다라고 하던데 저는 이송합니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중에 이제 대기업 취업이 성공을 해서 중도에 포기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재미로 응시나 해볼 걸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붙었어도 이제 그만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민원 스트레스가 적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재산에 관련된 완전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강성 민원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제가 생각하면 붙어도 나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설로 넘어가는데 사람 인해서 보고 이제 지원한 지역 기반 대기업 자회사였어요. 이게 보통 대기업이라고 하면 뭐 현대자동차, 삼성 뭐 전자 이렇게 공채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자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SK가 자회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채로 통합해서 하는 계열사가 있고, 너무 작고 귀여운 수에 채용을 한다 이러면 이제 그냥 상시 수시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서 이제 채용을 하거든요. 이런 게 약간 그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취업이 훨씬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고 바로 즉시 지원을 했었어요. 왜냐면 웬만한 취준생분들은 거의 그런 이력서는 필수로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즉시 지원으로 넣었는데도 바로 면접 연락이 와서, 인적성도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그때 이제 고려대생 경쟁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안 얘기지만 그 친구는 이제 기사가 없었고, 그 다음에 지역이 멀었어요. 그 두 가지 이유로, 왜냐면 제가 뭐 면접관에 뺨을 때리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 무난히 이제 합격이 됐었다고 나중에 이제 인사 담당자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지역이구나, 그리고 자격증, 이거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입사 후에 복리후생은 너무 좋았어요. 직원들도 너무 좋았고, 업무 분장도 깔끔했고, 직장으로 친다면, 내가 월급쟁이를 계속 한다면 이 이상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무지가 너무 격오지였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공항, 항구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 외로웠습니다. 왜냐면 그런 인프라 시설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취미 생활이 거의 불가했어요. 저는 배드민턴하고 뭐 영어 회화 모임이나 풋살 모임 이런 걸 좋아했는데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하다못해 코인 노래방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제 미쳐 돌아가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퇴사의 그런 결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넣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느낀 거는, 소중대 기업을 다 다녀보니까 나는 조직 업무와는 안 맞다. 그리고 건설 업무 자체를 이제는 좀 놔야겠다. 왜냐면 기사를 너무 힘들게 땄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법도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이제 신사임당님을 필두로 디지털 노마드 붐이 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업 다마고치라는 컨텐츠가 이제 메가 히트를 기록하게 되고, 이제 무역 꿈나무였던 저의 가슴에 이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왜 내가 대표가 될 생각은 못했을까? 이 생각을 이제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출근 전에 5시에 일어나서 개인 시간을 확보하고, 자수성가 청년, 뭐 노마드 클로이를 비롯한 모든 유튜브와 책을 약간 독파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그때 지식을 많이 습득을 했었고, 지금도 가장 이제 창업 꿈나무, 보통 이제 재직하면서도 이 가슴속에 창업을 품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채널은 자수성가 청년하고 정다르크, 이 두 가지 채널을 추천해요.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심리학 기반으로 원리를 설명해주는 채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붕어빵을 파는 걸 알려준다고 하면 뭐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법, 위치 선정하는 법 이런 식이 아니고, 이 사람이 붕어빵을 먹어야만 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 그런 쪽으로 알려줘요. 이거는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배우는 게 저는 순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엄청 베리에이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채널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스마트 스토어를 열게 됐고, 재직 중에 창업을 해서
월급을 넘어가는 순간 퇴사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문의 전화가 회사에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뭐 건설회사 시설관리직에 있는 직원이 내일 발송되실 거예요 뭐 이런 통화를 하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도 눈치가 너무 많이 보였고 네, 배터리가 위기 수준에 도달해서 한번 끊어서 다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통화 내용이 눈치가 보여서 그때 이제 뭐 미련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영상 길이가 거의 15분이 돼서 이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영상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좀 더 인생이 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족한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수익은 자동으로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일주일 안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대본 보고 했어요.